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뵙겠어요. 공중보거나 감염병에 대한 발생 단계를 조금 더 좀 풀까 해요. 어쨌든 뭐 시험에 많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감염병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얘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김 교수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생 단계 있죠. 병원체가 있어요. 병원소로 옮겼어요. 제가 병원소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병원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병원소로부터 탈출을 해서 어떻게 다른 곳에 또 제3자에게 전파가 된다. 그러면 신숙주에서 침입을 하게 되고 그 숙주의 감수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감염이 됐다 안 됐다. 이 6가지 생성 단계에서 하나도 뭔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이게 역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역학을 통해서 발병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그 6가지 생성 과정에서 뭔가 맞지 않고 뭔가 이렇게 전파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전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운 숙주의 감수성이 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생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병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병원체 같은 경우는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원충류 뭐 등등등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 병원체에서 소화기계에 해당하는 세균인데 이 세균이 소화기계에 해당하는 병원체라고 한다면 어떤 질병이 발생될 수 있냐면요. 자, 소화기계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배탈이 났어요. 먹었는데 구토가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설사로 오게 되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소화기계라고 하는 것은 배변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소화 활동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세균에 의해서 소화기계에 해당하는 병원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그렇다라고 본다면 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뭐 이런 것들 지금 저희들이 그 여름에 상한 음식을 먹었다거나 아니면은 상한 음식으로 인해서 세균에 감염이 된 어떤 음식을 잘못 먹었다거나 이랬을 때 발생이 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거의 그거를 저희는 보통 세균성 장염이라고 저희가 통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인데 소화기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소화마비, 폴리오, 그래서 소화기계를 통해서 얘네들이 침투가 돼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원체인데 호흡기계를 본다고 하면, 자, 세균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면, 결핵, 나병, 디프테리아, 백일해, 그 다음에 폐렴, 수막구균성 수막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호흡기계가 무엇일까요? 호흡기계는 뭐예요? 재채기.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또 호흡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거의 직격타로 볼 수 있는 거는 폐에 관련된 거겠죠. 폐로부터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균에 해당되는 호흡기계다. 그러면 결핵, 그 다음에 나병, 뭐 백일해, 성홍열. 그래서 병원체에 세균의 호흡기계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볼까요? 호흡기계를 통해서 우리 지금 뭐예요?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이런 것들. 우리 인플루엔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동안 거쳐갔던 메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저희 그 신종플루, 그걸 다 인플루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행이 돼서 돌아다니는 이런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걸 저희가 호흡기계에 해당하는 바이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점막계를 본다고 하면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암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피부 점막계를 본다고 하면요. 저희 매독, 임질,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세균에 의해서 피부 점막이면 피부에 접촉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고 내가 피부에 상처가 있고 피부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에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독임질, 자, 여기는 성병입니다. 거의 성병에 해당하는. 그리고 패스트, 뭐 파상풍, 뭐 이런 것들은 파상풍은 뭘까요? 보통 되게 보면은 저희가 그 녹슨 이런 뭐 철제도구 이런 거에 찔렸거나 요랬을 때 파상풍, 그 피부를 직접적으로 뭔가 압력을 가했거나 찍혔거나 찔렸거나
이랬을 때에 해당하는 세균에 의해 그러니까 파상풍 주사를 맞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다음에 피부 점막에 해당하는 건데 바이러스다라고 보신다고 하면 뭐냐면 에이즈, 트라코마, 그 다음에 광견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피부 점막 통해서 하니까 자, 에이즈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인데 얘는 피부에 접촉이 돼야만 된다라는 이런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거 리케차라고 하는 이 피부 점막계를 통해서 하는 거 발진 티푸스, 발진열 뭐 이런 것들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인간 병원소는 우리 뭐 잠복기, 우리 잠복 기간 저희서 지금 코로나 4주 뭐 4주에서 2주에서 4주 정도를 보잖아요. 14일 정도를 보잖아요. 그것처럼 병원체가 감염되어 있지만 증상이 없는 보균자, 나는 보균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C형 감염이나 뭐 그 결핵이나 감염되어 있고 그 사람은 그게 발병이 되어 있지만 내 몸 안에 증상이 없지만 보균자, 그래서 잠복기 보균자라고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물을 통해서 동물이 병원소가 되는 거예요. 병원의 장소가 되는 것은, 네, 감염된 후에 일단은 2차적으로 처음에 동물이 먼저 감염이 돼요. 저희 지금 그래가지고 그 바다에서 뭔가 감염이 되는 물고기들이 좋지 않은 물고기들을 저희들이 식탁에서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간에서 2차적으로 인간 숙주에게 감염이 되는 질병을 일으키는 감염원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어쨌든 병에 걸려서 돼지가 콜레라를 걸려서 그 병을 앓고 있다면 그 콜레라 병에 걸린 이 돼지 저희들이 식탁에서 먹게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에게도 당연히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동물에 의해서 감염병의 종류를 본다고 하면 자, 살모넬라증, 그 다음에 결핵 탄저, 자, 소에 의해서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FDA를 통해서 저희가 이게 그 국내산 소 말고 또 뭐 그 외국에서 들여오는 이런 소, 거기서 광견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앓고 있는, 왜냐면 저희는 이게 뭐 예를 들면 방목해서 풀어서 먹이는 이런 소와 그다음에 되게 그 타이트한 곳에서 이렇게 먹이는 소는 정말 차이가 있고요. 면역력, 저항력 또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길러져서 어떻게 우리 식탁까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지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염, 돼지는 일본 내염, 돼지가 이 동물 병원소가 돼서 그 돼지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들 인간 숙주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살모넬라증. 그 다음에 개는요, 광견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쥐 같은 경우는 유행성 출혈, 그 다음에 발진열, 그리고 뭐 패스트, 그리고 살모넬라증 아까 소에도 나오지만 쥐에서도 병원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소와 돼지, 그 다음에 쥐, 얘네들이 종류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병원소로부터 탈출을 한다고 하면, 호흡기 계통을 탈출한다고 하면, 자, 보균자의 객담, 콧물, 비말 등에서 감염이 되게 되죠. 그럼 직접 전파와 비말핵이나 먼지에 의해 공기 전파가 될 수 있는데, 호흡기 계통이다 보니까 먼지, 공기, 그 다음에 침, 그리고 콧물, 이런 대화, 기침, 이런 재채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폐결핵, 폐렴, 백일해, 유형성 이하선염, 인플루엔자, 수도 천연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호흡기 계통의 탈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화기 계통의 탈출이라고 한다면 자, 위, 장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고서는 분변을 본다고 토사물 토한다. 그리고 어떻게 설사를 한다.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폴리오 이런 것들. 이 둘 중에 호흡기 계통하고 소화기 계통 요것만 정확하게 알아두신다고 하면 골라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비뇨생식기 어떻게 해요? 소변, 분비물, 성병에 의한 이야기고요. 자, 개방병소라고 한다면 상처 또는 발병 부위에 직접 탈출을 해요. 자, 저희 피부병, 나병, 우리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예전에 지금은 저희가 그 의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거는 일단은 만성병이에요. 완치가 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지만 예전엔 소록도라고 하는 어떤 섬 하나에다가 놔서 이렇게 전염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격리하고 분리했던 이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피부병, 그러니까 피부가 괴사가 되면서 썩어지는 이런 병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개방병소에 의해서 탈출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계적 탈출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계 뭐예요? 주사기를 통해서 탈출하는 거죠. 그럼 우리 뭐예요? 흡혈성 탈출. 모기, 그 다음에 우리 모기 어때요? 모기침의 주사를 통해서 빤 거를 또 다른 곳에다가 옮기게 되면 그대로 기계적 탈출돼서 옮긴다는 이런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사기를 통해서 탈출한다. 발진티푸스, 발진열, 말라리아. 얘네들은 모기, 이 벼룩을 통해서. 얘는 흡혈귀죠. 네. 그래서 기계적 탈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파 부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파는요, 직접 전파가 있고 간접 전파가 있는데, 직접 전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접촉에 의해서 감염인데, 나병이고 성병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 일부가 직접 토양 등의 접촉, 토양 등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토양에 뭔가 이렇게 흙에 녹슬어 있는 거랄지 어떤 파상풍에 해당하는 이런 세균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토양에서 이렇게 뒹굴었어요. 그럼 그게 내 피부에 접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파상풍, 자 그다음에 구충증 같은 경우는 여담이지만 저희 어렸을 때에는 땅에서 땅 파고 모래 파고 상당히 땅과 친하게 놀이를 하면서 지냈어요. 지금처럼 우리 친구들 뭐 장난감 그렇다고 제가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닙니다. 네, 시골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늘 챙겨서 먹는 구충제였었어요. 어렸을 때 그거하고 싸움을 조금 많이 했던 그래서 직접 토양에 접촉해서 생기는 감염병, 파상풍, 구충증 그 다음에 비말이라고 있죠. 비말은 뭘까요? 침, 재채기, 콧물, 가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인플루엔자, 우리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네, 직접 전파죠. 튀었다 하면 코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전파가 되는 자 그다음에 간접 전파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간혹 나옵니다. 게달물이라는 게 있어요. 게달물. 자, 트라코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게달물은 뭐냐면 수근이나 의복 서적. 그래서 눈병 걸린 사람들이나 어떤 이렇게 전파가 쉽게 되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 격리돼서 수건 같이 쓰지 않잖아요. 흔히 눈병이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서적. 도서관에 가서 빌려봤어요. 절대 침 묻혀서 나의 침이 그곳에 묻기도 하지만 타인의 빌린 거잖아요. 타인의 침이 그 서적에 묻어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라. 저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네, 침 묻혀서 서적을 빌려볼 때 넘기는 행위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계달물, 간접 전파, 서적이 묻어 있던 어떠한 나쁜 것들이 또 다시 전파가 되는 그래서 그거를 그 중에는 이제 뭐 트라코마라고 있는데 안질이라고 하는 눈에 관련된 질병입니다. 트라코마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처럼 펜션이나 이런 거 갔을 때 덥잖아요. 이불 같은 침구류 같은데 아니면은 우리 공중이 출입하는 찜질방 같이 나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요 소독을 상당히 철저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접촉이 됐을 때 계달물을 통해서 접촉이 됐을 때 트라코마 네, 되게 이렇게 간지러움을 유발하고 되게 좀 피부병 같이 이렇게 해서 두드러기 같이 이런 것들을 전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식품이나 물에 의해서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것들은 콜레라 이렇게 물 잘못 먹게 되면은 네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소화기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전파 그 다음에 공기 전파 같은 경우는 뭐 히스토마라 뭐 되게 듣기 힘든 말이죠. 외우기도 힘든 그래서 큐열 그 다음에 브루셀라병 결핵 이것도 공기 전파에 의해서 감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수성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이 늑체가 숙주입니다. 그 감염이나 발병을 막을 수 없는 상태에 그래서 그걸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감수성이 높다라고 하면 감염이 성립이 된다.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면역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막바지인데 암기 포인트. 소화기계 감염병과 수인성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자,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다 뭐다? 소화기계 감염병, 구토, 설사, 그래서 먹는 족족이 이제 설사로 그래서 되게 탈진 현상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고열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이 소화기계 감염병이고 수인성 감염병이다라는 것 두 가지 정도만 암기해 두시면 골라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병원체인데 세균이 소화기계를 통해서 호흡기계를 통해서 피부 점막계를 통해서 오는 정도는 네, 기계적으로 뭐 정확하게 알아둔다고 하면 이 소화기계에 관련된 것들 하나 정도만 정확히 알아둔다고 하면 골라내는 데에는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김 교수와 함께하는 필기함권 한 번에 합격하기. 자, 쫄기포 친구들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번 안 되면 다음번에 또 보면 되니까 옛날처럼 쪽집게 문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꽈서 내거나 좀 더 응용 지문이 일단은 길어졌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암기해야 될 것만 암기를 하면 되고요. 자, 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다 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